이거를 해놓고 대칭 이동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칭 이동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노트로 가가지고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노트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그냥 눈으로 봐도 되는데 그림을 그려주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지. 음. 사실 대칭이라는 말은 우리 조금 전에 다뤘던 2차 함수에서도 봤던 내용이긴 해요. 그치? 2차 함수를 처음에 언제 만나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만나는데 잠깐만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 꼭지점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만큼 중요한 게 y축과 평행한 이러한 직선을 그어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니? 좌우가 그 빨간색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정확히 포개지는 형태다. 이런 걸 우리가 대칭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하면 그거를 접었을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찾는 거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는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에 되는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해볼게.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했을 텐데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하면 좀 이쁘게 그려야겠다. 도형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쭉 대칭 이동할 점까지 해서 같은 거리만큼을 쭉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동될 거고 또 이 정도의 점을 잡아서 대칭 이동할 점 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거고 이렇게 이동되겠죠, 그죠? 이렇게 도형의 모든 점들을 이동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점 대칭 도형이 생긴다. 이게 점 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원에서 점 대칭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선대칭과 먼저 그렸던 선대칭과 두 번째 그렸던 점대칭의 개념이 이렇더라.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대칭 이동이라 함은 정리하자면 한 직선 또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찾아본다. 이거를 대칭 이동이라고 한다로 정리를 해둡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들어있다고 치고 하나씩 적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도 구분을 했었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 그치? 일단은 대칭 이동도 지금 대칭 이동 할 건데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좀 굉장히 큰 XY 좌표 표면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짠, 이렇게. X축, Y축. 그래서 첫 번째는 점을 대칭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에 좀 집중하시면 돼요. 펜은 있니? 잠깐만. 누가 왔니? 뭐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연습장 없으신 분들은 보세요. 보기만 합시다. 자,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점 1사분면 정도의 이 정도의 이 정도로 합시다. 여기에 A점이라고 해서 좌표는 A, B 이렇게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얘를 가지고 이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다. 점을 대칭 이동해보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 이동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녀석들이 일단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세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X축은 점이야, 선이야?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 점이야, 선이야? 선이지, 그치? 이거는 선 대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괜찮아, 이거 어디로 가겠니? 노란 점이. 이걸 기준으로 접으라는 얘기니까 접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만약에 밑에 있는 점이 이 정도로 할까? 밑에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X축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치? 지금은 1사분면 위에 점을 찍어 놓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같은 거리만큼 이만큼 내려가야겠죠. 그죠? 괜찮나요? 이거를 B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지. X좌표는 안 바뀌었고요. Y좌표만 같은 거리만큼 내려왔으니까 부호만 반대로 띡 바뀐 거지. 그지? 이해되나요? 와,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점은요. Y 좌표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이해되니?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X좌표가 바뀌는 게 아니라 X좌표는 그대로예요. 괜찮나요? 이거 잘 해두셔야 돼. 창원아,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A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그지? 이걸 가지고 접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접으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요 정도 이걸로 C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좌표는요 이제 X좌표가 거리만큼 반대로 왔으니까 반대로 부호로 바뀔 거고 Y좌표는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러면 창원아 뭐라고 얘기하면 돼? Y축 대칭 이동하면 X가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X로 바뀐다. 괜찮죠?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고 있는 이 대칭 이동이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대표적인 대칭 이동들이야. 이번에는 원점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한번 표현해보면 원점 여기 있거든요. 아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일직선을 쭉 그려서 간 거리만큼 또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에서부터 원점까지 직선을 쭉 그려서 통과해서 그 거리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거리만큼 이만큼 더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될 텐데 요거를 D 좌표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책에 한번 적고 올게요. 메모합시다. 원점 대칭은 여기 표에 3번입니다.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이동도 하면서 Y축 대칭 이동도 하는 거야. 즉, 두 번 다 하는 겁니다. 1번, 2번 했던 거. 알겠죠? 그럼 다시 연습장으로 가서 원점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만약에 A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했다가 이거를 Y축 대칭 이동하거나 또는 Y축 대칭 이동했다가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C점을 아까 Y축 대칭 이동해서 C로 왔으니까 C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세훈아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면 X좌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X좌표 여기 있거든.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A, Y좌표는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시작과 끝만 볼게요. 누구를? A, B를 원점 대칭 이동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었어요. 이게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x좌표든 y좌표든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바뀌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x축 대칭 이동도 한 거고 y축 대칭 이동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 하면 둘 다 대칭이라고 해서 x 부호도 반대로 바뀔 거고 y 부호도 반대로 바뀔 거야.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y는 마이너스 x는 이따가 하고 y는 x 대칭이라고 해봅시다. 이거 잘 해놔야 돼. y는 x는 점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요거도 이제 선 대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요런 그림 한번 그려봐. x축, y축, 원점. 그래서 y는 x를 여기다가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군. 자, 이런 상황에서 점을 y는 x 그려놓은 것의 선 대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쯤에 a, b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빨간색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접해야 되잖아, 그지? y는 x 기준으로 접었다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이동될 겁니다. 이렇게 이동돼서 한 요 정도에 뿅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뭔지가 궁금해요. 짜잔,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아직은 모르니까 미지수 x, y다라고 놓고 도대체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 y는 뭐가 될까?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는 맨 마지막 단원에 할 직선 대칭의 개념이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잘 봐. 이렇게 지금 y는 x 기준으로 접힌 거잖아, 그지?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점에서부터 여기 거리나 이 점에서부터 여기 거리나 어떻겠니? 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접었을 때 폭에 져야 되니까. 게다가 이 녀석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노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은 지금 어떻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직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대칭 이동을 하는 점에서 대칭 이동이 된 점, 요거 두 가지를 거리를 재봤을 때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가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y는 x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게 x, y라고 이제 준 건데 요 점은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요 점은 a, b와 x, y의 중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 m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중점 어떻게 구하죠?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m의 x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a 더하기 x 나누기 2. y좌표도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되겠구나. 괜찮지? 중점 구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중점 m 구해놨는데요. 저 중점이 사실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그림으로 봤을 때 y는 x라는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이 중점이 y는 x를 위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점 구하고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점 또는 지나가는 점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죠. 대입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어디다가? y는 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y좌표에다가
y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y를 집어넣고요. 같아야 돼. x 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x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b 더하기 y는 a 더하기 x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애가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는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서로 가봅시다. 조금 전에 대칭 이동한 점을 연결한 선분이 y는 x랑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딱 하나 얘기해 준다라고 했어. 지원아, 뭐였니? 수직으로 만난다. 뭐가? 뭐가? 기울기. 뭐가? 그렇지. 기울기 곱이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y는 x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형원아, y는 x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얼마야? 1.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여야 해? 마이너스 1이 여야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기울기 얘기해볼까?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직선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죠. x 증가량은 x끼리 빼면 되니까 어디서 어디 뺄까요? x, y에서 a, b 빼볼까? x 증가량은 x 빼기 a, y 증가량은 y 빼기 b 이렇게 되겠지.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기울기가 1인 y는 x랑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모에 있는 x 빼기 1을 양변에 곱하면 y 빼기 b는 부호 반대로 바꿔서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서와 여기 두 번째 단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아까 목적으로 했던 x랑 y를 한번 구해보죠. 괜찮나요? 자, 두 식을 그대로 더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위 있는 식, 아래 있는 식 더하면 좌변은 얼마가 됩니까? 재훈아? 이렇게 더하면 좌변부터 요거 2y는 우변은요? 2a 그래서 y는 얼마다? a다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에다가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괜찮아요. y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b 더하기 a 더하기 b죠. 그죠? 그럼 우변이랑 같아야 되니까 x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b가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x는 b 이렇게 됩니다. 와,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x, y를 찾았습니다. x는 b였고 y는 a였어. 괜찮아요? 이거 누구 대칭 이동해서 온 거야? a, b를 대칭 이동해서 온 거야. 그럼 결론은 뭡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a, b가 어떻게 바뀌어? b, a로 바뀌어. 어떻게 바뀌는 거야? x 좌표와 y 좌표가 뒤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 옆에다 쓸게요. x 대신 y가 들어가고 y 대신 x가 들어간다. 또는 xy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짜잔. 점이라는 녀석을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자,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하면 y 좌표가 바뀐다.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y축 대칭 이동하면 x 좌표가 바뀐다.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뀐다. 마지막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x, y 좌표가 서로 바뀐다. 서로 뒤바꾼다. 특히나 4번 내용은 별표를 쳐놓을게요. y는 x 대칭 이동은요. 우리가 1학년 2학기 함수 단원에서 이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면 x, y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래쪽에 5,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습니다. 은찬이가 한번 해볼까? x축 대칭 이동하면 좌표는 누가 바뀌죠? 그래서 y 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그걸 반대로 바꾸면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5, 2. 밑에 답이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이번엔 x 좌표가 반대로 바뀌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뀐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5, 플러스 2.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하면 자리를 바꾸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칭 이동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다시 노트로 돌아올게요. 점을 x축, y축, 원점, y는 x의 대칭 이동을 했는데 도형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도형 잘 봐. 자, 그림 하나만 더 그립시다. x축, y축. 자, 이번에는 도형을 대칭 이동 한번 해볼 거야. 자, 1사분면 위에 있는 도형 하나만 그릴게요. 좀 그리기 편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성환아. 자, 이 직각삼각형 도형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f, x,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괜찮나요? 우리 평행이동 했을 때의 개념을 또 그대로 들고 와 볼 겁니다. 해서 이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점. 그래서 얘를 x, y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한다. 첫 번째, 이 도형을 x축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모양이 이제 뒤바뀌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서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대칭 이동 될 거고 이 녀석은 이렇게 대칭 이동 될 거고. 태연아 보고 있니? 졸려 죽겠지? 그러면 아까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점도 이동되겠죠. 어디로? 여기로 이동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x 프라임, y 프라임 새로운 좌표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렇게 일사분면 위에 있는 도형 f, x, y는 0이라는 그 도형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이제 새롭게 생기는데 저 녀석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점의 대칭 이동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x, y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y좌표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같아야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x는 x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y가 y 프라임이니까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됐구나.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은 이거밖에 없거든. f, x, y는 0. 여기서 쓰는 좌표가 누굽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지, 그지? x 프라임, y 프라임이 아니라 x, y란 말이야. 그래서 x, y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요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지? 맞나요? 그래서 넣어봤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f에 x 자리에 x 프라임 갈아 끼울 수 있겠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프라임 갈아 끼울 수 있겠구나. 는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평행이동 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x 프라임, y 프라임도 결국은 x, y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xy 관계식 프라임을 다 떼도 괜찮겠구나. 따라서 최종골은요.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럼 결론을 내보자. 처음에 f,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대칭 이동했더니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뀌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x는 그대로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갈아 끼워졌네요. 그죠? 와,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은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점을 x축 대칭 이동할 때도 y의 좌표를 부호를 반대로 바꿨었지. 그러면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보다는 다행스럽게도 돌아가는 모양이 똑같아. 맞죠? x축 대칭 이동하면 점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도형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대입되고. 괜찮나요?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걸 참고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요. 이건 바로 가볼게요. 어떻게 되겠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도록 되겠죠. 여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세훈아, 그러면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니? x는 마이너스 x. 그렇지. x 대신 뭘 넣고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고 다 반대로 바꿔서 대입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y는 x 대칭은 어떻게 되겠니? 옳지.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고 아까처럼 점을 대칭 이동할 때처럼 xy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이랑은 다르게 점 대칭 이동 하나, 도형을 대칭 이동 하나 똑같이 돌아갑니다. 오케이? 책으로 가보죠. 그 얘기가 쭉 있습니다. 자, 331페이지 아래쪽 예제 한번 봅시다. 직선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 이거는 도형이죠. 그죠? 직선이니까 도형을 다음 네 가지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래요.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기로 했다. 이거는 한 번에 계산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x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바로 정리하면 되겠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를 넣기로 했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는 y, y 자리에는 x니까 x, y를 뒤바꾼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y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칭 이동이 전부야. 일반적인 대칭 이동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요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지원이부터 여기 한번 해볼까? 413번 한번 가봅시다. 자, 점을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죠? 좋아요. 2번은요. 3번은요. 원점은 둘 다였어요. 그렇지. 2, 마이너스 3. 마지막 yx 대칭 이동하면요. 그렇지. 이렇게 점을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음찬. 마이너스 5, 3. 그렇죠. 2번은 원점은 yx는
좋아요. 정환. 415번으로 가볼게요. 주어진 직선은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이거. 점이야? 도형이야? 직선이죠. 그죠? 직선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대칭 이동하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렇지.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겠죠. 넣어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2번은요.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좋아요. 원점 대칭은요. 둘 다 하기로 했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하는 거는 XY 자리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고 그래서 그렇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굳이 이쁘게 고친다라고 하면 X를 먼저 오게끔 만들고 X의 개수를 뭐 플러스로 바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세윤, 요거 한번 해보자. 포물선은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네, 도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대칭이동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죠. 그죠? 똑같이 돌아가니까. 자, X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하기로? Y 대신 뭘 넣기로?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좀 이쁘게 고친다라고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자, Y축 대칭 이동하면요. 뭐 하기로 했어? 자리에 그렇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기로 했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그렇지. X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요. 둘 다 하기로 했네요. 그죠? 둘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마지막 Y는 X 대칭 이동하면요. Y 대신 뭐 넣고? X 넣고. 그럼 X는 X 대신 뭐 넣고? 그러면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더라.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지원아 이거 한번 해보자. 417번.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원인데 원은 평행 이동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칭 이동을 해도요. 봐봐. 이걸 좀 그려놓고 보자. 원은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원점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바뀌니? 안 바뀌죠. 네,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을 대칭 이동할 때는요. 역시나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게 되더라.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원은 어떤 원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지원 어떻게 돼요? 중심은 3, 반지름의 길이는 그렇지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루트 6의 반지름의 길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X축 대칭 이동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버전으로 가면 되겠죠. 아까 도형의 평행 이동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이렇게 y 플러스 2 제곱은 6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지? 이렇게 써놔도 되는데 이게 원의 방정식임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두 번째 관로에서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제곱을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겠죠? 그럼 중심의 좌표가 3,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정답인데 좀 많이 쓰기가 귀찮아. 그러면 중심을 x축 대칭 이동 해보는 거야. 자, 3, 마이너스 2를 대칭 이동하면 지금 어떻게 되니? 3, 마이너스 2 중심을 x축 대칭 이동하면 그렇지. 3, 2.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괜찮지? 자, 그러면 y축 대칭 이동 해볼까요? 3, 마이너스 2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중심 대칭 이동할게요.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 6. 반지름의 길이는 안 바뀌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깔끔하겠다. 괜찮아. 3번 해볼까? 중심이 어떻게 바뀌죠? 그래서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은 6.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차원아 4번 한번 해볼까? XYZ를 바꿔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요. 그렇지. 좋아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6. XYZ를 바꿨어요. 그죠? 또는 중심을 YX 대칭 이동해서 표준형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늘 내용은 이제 개념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확인 필수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합시다.